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해서 노션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네. 숙제 하시는데 좀 오래 걸리셨죠? 근데 기간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우선 한 대까지 확인할게요. 어디 커서를 쓰시나 봐요? 커서가 있던데, 다음. 네, 저 커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 그리고, 일단, 어, 네, 노션에다가 쓰신 거죠? 저 이력서 추가 과정은. 네, 네. 네. 그러면은 노션을 하나 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를 피드백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 저희 게 어디 있었죠? 커밋. 아, 이게 아닌가요? 다른 데 있나요? 잠시만요. 네. 아, 있구나. 이거 혹시 즐겨찾기 해도 되나요? 네, 어떤 거요? 즐겨찾기 해도 될까요, 여기다? 아, 네네. 제가 엄청 많이 내어뒀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뭐였죠? 이력서 먼저 보면은, 네. 여기 해주신 거죠? 근데 네, 여기다 하시면은 이력서 뭐 워드나 한글 파일로는 없으세요? 그건 제가 다시 그럼 네네. 만들어서 할게요. 네네. 그러면은 우선 피드백은, 어, 왜냐면, 혹시 얘를 PDF 할 수 있나? PDF가 안 될 거예요. 보통 어, PDF로 지원하거든요? PDF 또는 URL이긴 한데, 노션도 괜찮, PDF가 되긴 할 거예요. 여기 되나요? 이게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익스포트 하는 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익스포트 PDF. 아,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하시죠.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처음이긴 한데, 네, 여기다 하셔야죠. 요즘에 이제 노션으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거랑 너무 달라서, 이게 아예 새로 쓰신 느낌이거든요? 기존 거랑 다르다고요? 그 뭐, 누군지랑, 아, 계절이나 이런 게 다 없잖아요, 지금. 네, 일단, 이력서 내용 부분만 제가 그냥 일단 네. 옮겨서 작성을 했고, 그렇게 파편화되게 하면은 또 작업해야 돼서, 그냥 아예 네,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냥 워드나 한글 또는 노션도 괜찮아요. 차라리 아예 그 부분을 다 노션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워드나 한글 파일로 여셔서 작업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네네. 네, 써놓을게요. 좀 지금 PDF로 저한테 맨 처음 시간에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워드나 한글 파일 또는 노션에, 네, 기존 내용 모두 옮겨놓기. 네, 과정을 볼게요. 네. 기술 스택에 버전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바 막 옛날 버전 쓸 수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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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자바 버전, 프레임워크 버전 추가. 오라클도 버전이 있을 거예요. 오라클까지. 그리고 근데 요게 그 SI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도 계속 요 3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사실 저렇게 제가 3개월이라고 그 명시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네. 저거를 제가 한 유지보수를 저 4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아, 근데 일단 저 그럼 명시는 개발 기간을 써놓은 게 맞지 않나 해서 개발 기간을 써놓은 거거든요. 단연하셨으면은 프로젝트명을 쓰신 거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음. 짧게 그냥 브랜치에 그냥 기능 하나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규모가 작아 보이고, 브랜치의 기능명은 아닌데 저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네. 보여요. 근데 무슨 서비스예요? 이 전체 서비스가 4년 동안 하신 서비스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저희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그 대리기사가 이제 네. 손님이 콜을 올리고 대리기사가 이제 콜을 잡고 매칭이 된 다음에 손님이 이제 대리를 타게 되고 그리고 운행 완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 총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알림톡이 계속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일단 손님이 콜을 올렸으면 그에 대한 알림톡이 손님한테 가고 그리고 기사랑 매칭이 됐으면 기사와 손님에게도 둘 다 알림톡이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콜이 완료가 되면 뭐 그 다음날 손님에게 잘 타셨는지 뭐 또 알림톡이 나가게 되고 이런 서비스인 그러면 거죠.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 하위에 그냥 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 모듈이 그 서비스가 있고 이 네네. 알림톡 네. 전송 개발은 이제 후킹을 해서 네네. 이제 이해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맨 네. 메인이 되는 명이 대리기사 매칭 서비스죠. 어, 이게 아니라. 스에 대한 알림톡 전송 기능 전송 서비스를 개발을 네. 한 건데 그 중에서 저 기능을 개발하신 거고 운영도 계속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년 넘게. 네, 맞아요. 그럼 대리기사, 그냥 프로젝트명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 한 거는. 대리기사 음. 매칭 서비스 맞죠? 네. 매칭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죠? 네, 서버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그 네. 대리기사의 매칭 서버라고 하면은 그 매칭에 대한 게 주력으로 이제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서비스를 왜 그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고 그 서버 구조 같은 거를 좀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저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냥 알람톡만 음. 전송했다고 해서 약간 네. 마케팅 서버인지 어떻게 콜을 잡아서 상호 간에 인지를 해서 뭐 결제를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그려지거든요. 좀 더 설명해 음. 주세요. 이 지금 운영하신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칭 서버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그 라이브하게 지금 돌고 있고 네네. 자바 스레드로 이제 매칭 서버를 이제 하나를 띄워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매칭 서버 내에 다른 모듈 뭐 예를 들어 그 자바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메인 일종의 메시지 센더라는 패키지를 도메인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 그 메일 센더라든지 MMS 센더 그리고 알람톡 센더 이런 거를 이제 기능을 만든 거죠. 붙인 거죠. 채팅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채팅은 없어요. 근데 알람만 주는데 어떻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매칭은 매칭대로 돌고 있고 아, 매칭이 발생을 하면 네네. 이제 그 알람톡 그 전송 서버로 이제 보내요. 그 이벤트를 아, 보내요. 매칭도 같이 운영하신 거죠? 매칭 서버도. 근데 이제 매칭 쪽은 제가 개발은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에 대한 유지 보수는 했었어요. 네, 그럼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매칭이 맞죠? 이 프로젝트에서. 이 회사의 서비스는 그쵸. 대리기사와 네. 고객 간의 매칭이 메인이죠. 네. 그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시죠. 매칭 네.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개발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면 개발한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봐요. 음. 그러니까 매칭 시스템에 우선 피드백을 드리면, 뭐, 뭐, 큐,
Q는 안 썼어요? Q? 매칭 할 때 Q. 그러니까 Q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의 자료 구조 말고, 그, 네. 클라우드 카, 서비스의 Q라든지, 카프카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큐. 메시지 큐. 시스템. 메시지 큐는 쓰진 않았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네. 그러면은, 그, 동시에 요청이 왔을 때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떻게 판단해서? 동시에 매칭을 딱 잡았어요. 유저한테. 네. 뭐 A 기사가 있는데, 네. 1이라는 사람과 2라는 사람이 0.001 밀리세컨드 차이로 동시에 네네. 중복 요청이 왔어요. 저, 네. 1한테 줄지 2한테 줄지 어떻게 판단해요? 저 매칭 시스템에서. 음. 그 이제 각각 그 기사가 네. 음, 예를 들면 매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됐었고 동시에 이제 눌렀다고 했을 때 네네. 사실 그거에 대한 그 로그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누른 사람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 먼저 눌렀다는 기준을 시간으로 판단해요? 아니면은 시간으로 매칭, 판단했죠. 네. 그럼 시간을 어느 세컨드까지요? 그게 왜 중요하면 매칭 시스템의 거의 코어한 기능이에요. 그 네. 동기성 확인하는. 이게 면접 질문일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서비스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그래서 제가 매칭 시스템이라고 써놓지 않았고, 아쉬워야 돼요, 아쉬워요. 아니요, 매칭 시스템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알람톡 전송 서비스라고 하니까 네. 뭘 개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거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배경을 결국에는 써야 되거든요, 매칭 시스템이라고. 음, 그게 이제, 매칭 쪽은 제가 이제, 코안 쪽은 제가 아직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 그때는 몰랐을 수 보지, 있는데, 보진 이제는 않았는데, 요 회사에서 몰랐다고 해서 내가 매칭 서비스를 개발 못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쵸, 네. 지금 매칭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한 네. 동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용량이 왔어요, 요청이. 그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해결책은 다 지금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걸 하셔야 돼요. 네. 결국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알람톡 전송 서비스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한 세 번만 물어보면 매칭 시스템을 네. 말을 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할 수준의 질문이 올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질문이 안 오게 처음부터 개발했다고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개발을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이제 거짓말 아니요, 치고, 개발을 한 거죠. 운영을 했으면 4년 동안. 네네. 네. 이게 개발이란 게 내가 다 코드를 직접 짠다는 게 개발이 아니라 데브옵스예요, 데브옵스. 개발 음, 옵스, 오퍼레이션 운영. 운영을 네. 했으면 개발을 한 거예요. 음,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안에서도 요 알람톡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요 배경인 거죠. 그쵸, 네. 음. 이 알림이 푸시 알림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일이에요. 그 저희 카카오톡 아, 메시지 외에 어떤 채널에서 봤잖아요. 네네. 네, 그 알림톡이에요. 그걸 알림톡이라고 이제 지칭을 네. 하는데,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계속 카톡을 보낸 거죠, 계속. 저 저희, 네. 네. 알림은 그 카톡 알림이라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이죠.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왜 저희가 네네. 막 광고성 메시지 카톡으로 받잖아요. 네네네. 그와 똑같이 기사와 이 고객 간의 매칭이 되면, 저희 회사의 이제 채널에서 이제 그 고객한테 직접 카톡을 보내요. 카톡 말고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네, 카톡만 보냈고 또 밑에 이제 제가 더 작성하지 않았는데 다른 프로젝트도 이제 푸시 알림 보내는 그 뭐냐 FCM 이용해서 네네. 푸시 알림 보낸 그 개발도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근데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왜 네. 카톡을 쓰셨어요? 그 많은 메시지 알림 방법 중에서 자체 채널 채팅창도 아니고 그 유저가 많아서 단순히 카톡을 쓴 건가요? 일단 음,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할 때 왜 그걸로 했는지에 대한 도입 배경부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왜죠? 뭐 카카오 로그인을 했었나요? 대부분 유저들이 그 회원 가입을 그 오어스 일단 네네 말씀하세요. 카톡은 뭐 오스를 활용해서 가입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네 일단 어
대부분은 카톡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카톡 메시지를 문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도 해도 이제 되잖아요. 네, 이제 문자도 되는데 네. 지금 이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그 MMS 발송은 일단 건당 비용이 높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외부 회사의 문자 그 발송 서비스를 서드 파티로 이제 뭐냐 네. 썼었는데 이 서버가 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중소기업이니까 일종의 서버 관리도 뭐 제대로 되는지도 그럼 카톡은 모르겠고 얼마예요? 그 알림당? 카톡은 건당 이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네네. 9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개발팀이랑 운영팀 의사결정을 할 때 일단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발송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MMS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카톡으로 쓰기로 음, 했어요. 네. 네. 저 지연 때문에 지연을 줄여서 카톡을 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기도 하니까 이제 MMS보다 요즘은 MMS 안 쓰고 다 카톡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에다가 URL을 입히고 저희가 개발한 웹페이지로 또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기사의 위치라든지 지금 내 차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그때 개발한 웹페이지가 있는데 네. 그것도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일단 카톡을 결정을 했죠. 알림톡을 보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유저가 결제한 시점인가요? 결제라기보단 일단 유저가 콜을 이제 올리고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야탑에서 수지로 가겠다. 콜을 네네.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사가 그 콜 리스트에서 기사용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제 네. 거기서 콜 리스트가 올라오겠죠. 네. 뭐 야탑에서 수지로 가는 콜 리스트. 그러면 기사가 거기서 이제 콜을 잡아요. 수락을 하면 네. 그때 매칭되었다고 하면서 뭐 기사의 정보들이 고객에게 이제 알림톡으로 날아가고 고객에게는 또 기사의 정보가 이제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알람을 보냈는데 네. 고객이 그 서버 연동이 안 돼 뭐냐 그 통신이 끊겨서 알람을 못 네. 받았어요.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버에서? 알람톡 서버에서? 아, 그래서 고객이 그 고객센터에 전화했어. 와이파이로 다시 연동이 돼서 저 지금 잡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이렇게 왔을 때 이거 네. 서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통 확인을 해서 뭐 물론 알림톡으로도 일단 알려주기도 하고 고객이 직접 어플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버에서 직접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버 자체에서는 고객이 뭐 통신 문제로 메시지를 못 받았다고 해도 서버 자체에서 이제 메시지를 정상적으로送신을 했다면 네, 그 결과값에 대해서도 이제 정상 발송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표기가 돼요. 고객이 네네, 네. 뭐 푸시 메시지처럼 고객이 확인했고 뭐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런 상태값들을 카카오톡 그 연동 서비스에서는 직접 제공하지는 않아서 발송에 대해서만 이제 리절트 값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송했다라고만 이제 판단을 했었고 네, 네, 요 서비스를 만약에 네, 그 누락 없이 알람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연동을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완해서 실제 누락이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알람을 보냈는데 유저가 보낸지 안 보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어, 받았는지. 그쵸. 네, 그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찌됐건 유저한테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카카오톡. 그러면 네. 기능을 뭐 예를 들어 추가를 더해서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요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재존성 처리를 한다든지 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죠, 한계. 한계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제가 개발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한계점도 작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장점만 썼잖아요, 지금. 단점도 써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다 물어봐요, 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대리기자 매칭 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버 구조를 한번 해보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를 도입하기 전에, 알람톡 물어보기 전에. 저 같으면 제가 면접관이었어. 네. 네. 음, 어, 이 서버 몇 대로 운영하신 거예요? 이 알림톡 전용 서비스를?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제 매칭 시스템 서버 자체가 네. 이제 로드 밸런싱으로 한 6대에서 7대가 띄워져 있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에 다 끼워져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레고 블록처럼 네. 그 다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 6대, 7대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처리했던 DB는 하나에서 오라클 DB 하나에서 처리를 했어요. 네. 네. DB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된 거예요? DB에는 예를 들면 알림톡의 메시지 내용, 음. 그리고 고객 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발송 시간, 뭐 수신 시간, 그리고 결과값 네. 등등등의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됐었고요. 요거 말고는 그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에서 다른 거 개발한 적은 없으세요? 여기 같은 시스템은 아니죠? 같은 시스템이에요? 아니요, 같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건 아예 밑에는 마케팅 네. 메시지 관련해서 따로 서버를 또 따로 띄워놓은 거고요. 요거 말고는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에서 다른 거 개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개발했던 모든 서비스들이 다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개만 올려놨는데 기존에 이력서 제가 제출드렸던 네네. 것들을 아직 다 끌고 오진 않았거든요. 일단 한두 개만 먼저 빨리 그 수정해서 작성해 놓으려고 일단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제가 봤을 때 응집도 있게 대리기사 네. 매칭 시스템의 아예 그냥 서버 구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서버 구조도. 네. 서버, 그리고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네. 이거를 꼭 그림으로 안 표현하고 말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네.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ERD.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려지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물어봐도, 답변을 해도 이게 없으면은 이거 물어보고 한 40분 지나다가 면접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 포트폴리오가 많이 빈약해요. 네. 얘를, 노션에 노션이라 더 편하겠네요. 구조도 넣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요거 다 있어야 돼요. 요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내용들. ERD도 네. 작성을 제가 대략 작성이라기보다는, 네. 메인되는 테이블. 아까 제가 결국에 결제도 같이 있을 거잖아요, 결제. 그쵸, 네. 결제도 있을 것 같고, 결제 쪽을 같이 운영을 하신 건 맞죠? 결제 뭐 실패 났어요. 뭐 재처리 해주세요. 아니면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것들 다 하셨나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브랜치 하나예요, 이거 지금. 매칭 시스템에서. 매치 음, 서버에서 그냥 그 브랜치 하나 떠가지고 이번에 알림톡, 뭐, 릴리즈 했습니다. 뭐,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톡이 잘 왔는지 안 왔는지 DB에 넣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게 사실 개발은 뭐 그렇게 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찌됐든 그 전반적인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 전반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운영 개발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것도 개발한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어보면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니면은 네. 그냥 제가 직접 코드를 짜진 않았지만 매칭 시스템의 구조도는 이렇고 아마 제가 추후에 다시 그 뭐냐 정리해 보니까 매칭 시스템에서는 꼭 전 회사에서는 큐가 없었지만 큐를 쓰면은 뭐 동시성 문제나 용량이 왔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그 대기열을 통해서 더 많은 유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시 제가 만약에 다시 매칭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큐를 꼭 도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꼭 굳이 네. 내가 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안 쓰면은 상하님을 어필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매칭 시스템에서 요거만 쓰기에는 포트폴리오에. 네.
하여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이. 아, 네네네. 요거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 볼게요. 아,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요런 단어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에요. 추상적인 예. 당. 그러니까, 어, 차라리 메가바이트, 몇 메가로 써서, 아닙니다. 메가바이트도 애매한데. 하여튼, 이런 유연성, 그리고, 하여튼 유연성을 설명하기에는 개발자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설명할 음. 수 있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개발자 면접에서는. 네, 요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실제 고객의 불만 예시를 하나 말씀하셔야 되고,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불만 네, 예시. 이해를,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 제 질문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불만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또 다시 물어본다는 건 좋은 이력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꼭 요약 페이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상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냥 다 상세로 하셔도 돼요. 그냥 요약만 있는 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다 상세가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실제 예시, 실제 불만 예시, 불만 CS 예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50주 이상 지연이 있어서 알람톡을 했는데 알람톡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추후에 어떻게 리피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A안, B안, C안 정도 방안.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예요, 사실은. 그런 걸 하나씩 다 써놔야 돼요. 내가 개발은 지금 현재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리소스가 없었던 거죠. 리소스가 없어서, 추후에는 찾아보니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같이 넣으면은, 뭐, 이게 단축을 이렇게 한 번 할 게 아니라, 실제 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모듈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모호한 단어거든요. 네. 왜 모듈화가 왜 나온 거예요? 이 대리기사 매칭 시스템 외에도 이 알림톡 모듈을 다른 데다가 임포트해서 쓰시려는 거예요? 아, 그 모듈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만 띡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네.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화인 거죠, 어떻게. 그럼 차라리 인터페이스 추상화를 잘해서 그러니까 OCP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쓰시는 게 나아요. 음, 추상화를 해놓고 될 만한 부분들의 클래스는 인터페이스화해서 OCP 원칙을 지켰습니다가 낫죠, 차라리. 모듈화라는 세 글자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러면 제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 실제 예시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좀 네. 안 그려지시나요? 포트폴리오. 아, 네. 그려지시나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알 것 같아. 네네. 음, 그리고 카카오톡, 그 많은 톡 중에서 카카오톡 알람을 채택한 이유.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 비용 절감, 속도 지연만 봤을 때는 사실 카카오톡 말고도 뭐 라인이나 어, 또 뭐가 있죠? 유명한 채팅,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알람 있어요. 뭐 구글 계정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왜 카톡이어야만 했는지까지 집요하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네. 음,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거 다 되거든요. 이 8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용이 싸질 수 있고요, 충분히. 지연도 더 짧아질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연동 모듈 중.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글만 봤을 때는. 카톡이. 네. 그냥 뭐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게 됐잖아요, 지금 제가.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예요. 좋은 포트폴리오. 좀 길어져도.
음, 그럼 실패권 재처리 누락률 아까 이게 1%가 그 제가 말한 케이스인 거죠? 유저가 네트워크 끊겨가지고 알람까지 못 받은 케이스. 네,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카톡을 깔아놓지 않는 고연령층도 있고,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추가 방안? 이 무조건 물어보겠네요. 해결 방안. 한 두 개 정도, 두 개 한. 이 정도가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젝트.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피드백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아니요. 근데, 작성할 게 더 많아지겠네요. 이거, 엄청 많아지긴. 네, 많아지는 게 네, 당연한 거고, 네,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상원님이 정리한 게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이 되고, 그거 가지고 깊이 있게 재질문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네. 그게 음, 자연스러운 포트폴리오 기술 면접에서 답변을 시킬 때 많은 거죠, 사실은. 그게 복잡하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이거를 투영해가지고 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 면접이라는 게. C 서버랑, 톡 채널 알람이랑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푸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량으로 벌크하게 네. 이제 사용자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할 수 있고, 알림톡은 사실 저 개별 네. 그때그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제 바로 발송했던 건이었고요. 어, 아, 그 전에 요 푸시 알람은 아까 다른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인 거예요? 이제 광고성 마케팅 쪽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9시에 대리를 타시면 1,000원짜리 쿠폰을 드려요. 뭐 이런 마케팅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푸시 알람을 받는 유저들이 또 직군들이 다를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접속을 안 했다든지, 네. 한 달 동안 접속 안 한 유저들, 이런 걸 이제 솎아내는 작업들을 제가 뭐 통계 쿼리를 작성해서 마케팅 팀에 이제 제공을 했고, 마케팅 팀에서 그러면 이런 대상으로 오늘 알람을 한번 보내자. 마케팅 서버라는 게 프론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웹 서비스가 아,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런 이제 통계를 이제 백오피스 단에서 네.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쿼리랑 이런 것들을 어, 결과를 작성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들이 조회할 수 있게끔 뭐 파라미터를 기입해서 조회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기능을 개발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백오피스에서 뭐 메시지를 그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고 보낼 대상들을 이제 또 입력을 하고. 근데 제가 질문은 백오피스가 아니라 요 네, 마케팅이라는 게 어디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웹이에요? 앱이에요? 마케팅이 된다라는 게, 마케팅을 아까 뭐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유저한테. 저희 그 기사 앱이 있어요. 앱인 거죠? 네, 그래서 기사 상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앱에서 활용할 API를 개발하신 거죠? 마케팅 API. 마케팅 API 서버. 네네. 앱과 연동되어 있는 마케팅 API 서버. 아, 그러네요. 제가 그걸 안 그러니까 써놨다 그런 게 안 보니까. 쓰니까 제가 전혀 안 그려지고 이게 뭐 있는 건지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 포트폴리오 사실은 뭘 한 거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한 부분만 개발한 거니까 전반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뭐 한지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어,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아예 그쵸. 처음 보는 사람 관점에서 써야 돼요, 글을. 음, 기사 앱에 연관되어 있는 백엔드 광고성 마케팅 백엔드 서버. 맞죠? 음. 근데 FCM 푸시 서버인 거죠. 아니, 마케팅 백엔드 서버? 푸시 서버. 네. 그러니까 푸시 서버는 저 파이어베이스 이용하신 거잖아요. SDK 이용해서, 네. 네, 그거는 이제 구글 거 서버 이용한 거고, 구글을 호출할 또 서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 맞죠? 백엔드 서버에서 저 구글 파이어베이스, SDK를, 네, 네, 파이어베이스 그쵸, 그쵸. SDK 네, 로드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네. SDK 통해서 이제 발송하는. 네네.
그러면 이 광고성 마케팅 서버에서는 저 푸시 알람 말고도 뭘 해요? 음. 푸시 아, 알람 푸시 기능만 서비스 말고. 있어요. 네, 푸시만 하는 푸시, 거예요, 그럼? 네네, 메시지 보내는 네. 그 서버인 거예요, 일종. 네네. 그러니까 얘를 쓴 이유가 대량으로 호출할 수 있어서, 대량으로. 네, 동시에 동시는 정확히 명확하게 동시는 아니지만 이제 순차적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얘는 또 큐를 쓰셨네요? 네, 블로킹 큐에다가 네. 만약에 큐 제한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 개를 네. 설정을 했었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발송을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블러킹과 넌 블러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블러킹. 블로킹은 일종의 뭐, 락을 잡는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블록을 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록을 해서 일단 하나의 그 주군을 일단 프로세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푸시 알람은 네, 푸시 알람은 동시성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왜 블러킹 큐를 쓴 거예요? 음, 방금 블러킹은 동시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음, 조금 집요하게 물어보고, 지금 면접식으로 물어보고 있긴 한데, 이런 네, 식으로 면접이 좋습니다. 네. 된다. 네. 네, 네. 지금 넌 블러킹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저 안 물어보고 요 글에 다 있었으면은, 아, 그래서 블러킹 썼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네. 면접에서는 저걸 되게 쭉쭉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왜 썼는지 모르겠고, 배경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변을 잘 못하시면 그 면접은 보통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한 세 번 이상 나오면은, 네. 한두 개는 음. 괜찮아요. 네? 어떤 게 괜찮다고요? 방금 같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한 세 네, 번 정도 네. 나오면 그냥 그 면접은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시간 동안. 네. 네. 이거 지금 음, 답변을 다 못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이 피드백을 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면접식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네. 네. 초당 3층권은 어떻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어요? 이 초당 3층권이라는 게 왜 필요했던 거죠? 3층권. 이게 네, 네, 네.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이게 너무 숫자만 나오니까 앞뒤 설명 없이 저 섭자가 왜 네. 나왔는지를 설명해달라 이거죠. 뭐 유저가 실제 트래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마케팅 팀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어, 3층권이 왜 필요한지부터가 설명이 안 되니까 저게 왜 나왔지라고 궁금한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네. 마케팅 팀에서, 음, 기사들한테 보낼 건데, 네. 동시에 밖에 보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요거 얘를, 설명할 때는 그 마케팅, 그 방금 말씀하신 앱의 그 액티브 유저, 하루에 네네. 몇 명이 사용하는 앱이고, 한 달에 음, 얼마고, 이런 것들 다 설명하셔야 저 3천건이 의미가 있는 값이고, 네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케팅팀에서 했다고 해서 하면 그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이려고 했는데,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네.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네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이 정도 피드백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사유를 다 써주세요. 네. 구조도 써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회사잖아요, 이게 두 개가. 네. 이 회사에서 총 이런 기능 단위별 말고 프로젝트 몇 개 하신 거예요, 운영을? 프로젝트 뭐 유지보수 그 개발은 네. 안 했더라도 유지보수 한 하여튼 다 것까지 한번 모든 포함해서 개수. 네네. 뭐 모두라고 얘기하겠나 좀 애매하고 한 8개 9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큼직한 거 세 개는 최소 세 개. 최소 세 개는 다 아셔야 돼요. 최소 세 개.
8개라,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다 8개를 작성하시고, 제가 영화가 있는 것들을 발라드릴게요. 아,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 네네. 그 아, 기존에, 다 써주세요. 왜냐면, 그 안 네, 쓴 것 중에서도 영향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랑 첫 번째 회사, 수업 때 어디 가고 싶다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가고 싶은 회사, 제가,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특정 회사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고, 공모문 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 퀸잇? 음, 퀸잇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6월 18일에 피니? 작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6월 18일이요? 네, 거기 없을라나? 없네. 이때는 제가 이거 마지막에 추가한 거라서, 그냥 제가, 음, 피님 이거 맞아요? 네. 네, 거기. 근데, 그때 왜 여기 가고 싶냐고 말씀하셨어서, 네. 제가 그냥, 뭐 이커머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공고문도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 가시면 안 돼요? 저요. 저 사실 가고 싶은 회사 많죠. 뭐 무신사도 좋고. 무신사로 가시죠. 무신사가 그나마 커머스 한국에서 제일 크니까, 무신사 치면. 이걸 제가 왜 지금 채용 공고를 갑자기 뜬금없이 보냐면, 네.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여기 공고문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상위로 끌으려고요. 오더바이 하려고요. 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백엔드도 엄청 많은데. 근데 저는 뭐 정산떡도 재밌을 것 같고, 뭐 결제 쪽도 재밌을 것 같고, 아, WMS도 단순 재밌을 것 호기심 같고, 말고요. 네. 좀 유니크하다? 독창적인, 사유가 있는, 그냥 많이 음, 뽑을 것 같은 거 그냥 제가 클릭할게요. 콘텐츠 개발이 많이 뽑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없는 거잖아요. 어딜 가고 네. 싶다. 그러니까 무신사만 가면 좋다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좀 많이 뽑은 것들에 위주의 타겟팅을 해서 요 8개, 3개에서 8개 하신 것 중에서 여기 공고문에 맞는 것들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고 이걸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네. 네.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 잠깐. 우선 여기는 CI/CD, 도커, 쿠버네티스, 테스트 케이스, 도메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개발적인 것들 위주로만 보네요. 주의. 네. 네. 딱히 코멘트 드릴 건 없고. 하여튼 요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가 필터해드리겠다. 8개 다 써보세요. 네. 그리고 좀 더 가고 싶은 네. 회사를 명확하게 지워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네. 그럼 더 좋죠. 네. 저게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번 요거는 찾아보셨어요? 이번 숙제. 음, 잠깐만, 이게 맞나? 일단은, 네. 이건 하지 않았고, 그, JVM 관련해서, 저 뭐냐, 요거 숙제인데 안 하셨다는 거죠? 블로그, 요거 안 써오셨다는 거죠? 네네네. 뭐 다시 숙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다양성 키워드로 작성해오기 이건 뭐죠? 정의. 그냥 정의를 쓰라고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객체 지향의 정의가 뭐죠? 객체 지향이 정의요? 네네네. 다양성 키워드로 정의를 다시 표현해달라가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작성해오기네요. 그냥 여기다 정의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뭐냐? 이란 객체 지향이란 음. 이 숙제의 의미는 다양성을 이해라는 말이었어요. 네. 다양성이 뭔지 혹시 설명 아직은 못하실까요? 다양성은 이제, 어,
이제 사용, 네네. 이름의 이제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서로 다른 객체에서 다르게 동작하는 거.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서로 다른 객체에서 동작하는 거. 어, 맞긴 맞는데, 그, 계층 구조가 없네요. 부모 변수로 자식 객체를 표현하는 거죠. 네. 계층까지 같이 얘기해야 돼요. 네. 네네. 그래야 추상화가 되고, 그래야 가장 부모 하나로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다형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부모 변수로 자식 객체를 표현하는 것이 다형성. 이걸 부모 변수로요. 네. 부모 변수, 그쵸, 부모 변수인 거죠. 부모 클래스 변수? 아, 부모 클래스 변수. 네. 그 말이 그 말이죠. 생략된 거죠, 사실은. 음, 이거는 저번 시간 피드백들 다 수정해 오셨을까요, 혹시? 다른, 블로그 작성은 수정은 못했고요. 아직 그 JVM을 어느 정도 작성했는데, 아, JVM 거 그럼 볼게요. 이거 근데 나머지 네. 해보세요, 이것도. 네, 나머지도 이제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업 나가는 것도 수업 나가는 건데, 이 네. 포트폴리오가 제일 먼저예요. 지금 너무 갈피를 못 잡고 계셔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다 8개 작성해 오세요. 모든 서버 구조도 시퀀스 다이어그램, ERD 정보를 다 넣고요. 그래야 어 제가 지금 상한이를 잘 몰라요, 사실은 아직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뭘 했는 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네. 그게 돼야 맞춤형 수업이 더 되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한의 효율을 지금 돈 주고 사신 거잖아요, 저한테 효율을 얻기 위해서. 그 네. 효율을 알려면 제가 상한님의 상태를 이 포트폴리오 피드백 수정도 하면서도 알기도 하고 심지어 상하님한테 돈도 되고요. 이거 무조건 네. 중요한 숙제예요. 네. 그러면 저게 그 대리 매칭 서버, 코어한 서버에 대한 서버 구조도 ERD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각 제가 개발했던 서비스나 네. 서버들에 대해서 각각의 뭐 ERD 서버 구조도 이런 걸 다 작성해야 되는 건지. 프로젝트 단 아키텍처 서버 구조. 아, 프로젝트 단. 프로젝트가. 네. 아까 프로젝트 8개라 하셨잖아요. 네. 다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초반이라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결국은 해야 돼요. 결국은 해야 상하님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걸 결국에는 말해야 될 거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네. 네. 그쪽에 돼야 돼요. 그리고 네, 이것도 하고, 그, 아까 뭐 예, 그 뭐냐, 개발 블로그 하나 써셨다 했죠? 뭐였죠? 뭐, 개발 블로그 좀 틀어주실래요? 아, 이건가? 한 손에는 라켓, 어, 네. JVM 저거 뭐죠? 아, 요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할게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네.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카톡으로 저한테 피드백 네. 요청드립니다라고 지금 써주실래요? 지금? 이거 URL이. 그대로 URL, 네.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근데 이게 글 번호로 URL이 나가질 않네요. 어, 아무튼, 이거 JVM인 거 아니까. 네. 네,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4장부터죠? 4장. 이것도 제가 즐겨찾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여기. 그거 제가 따로 빼놓을게요, 저기. 아, 디렉토리를. 네. 네, 뭐, 안 빼셔도 되는데, 네. 4장. 아, 네, 변수. 변수가 뭔가요? 변수란? 변수. 제, 그,
값을 할당하는 네, 저장 공간? 네, 맞습니다. 스택에 저장할 수도 있고 힙에 저장할 수도 있는 그 네 가지 공간. 변수가 네. 뭐가 있나요? 자바에서. 자바에서 네 가지 변수가 뭔가요? 지역 변수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음, 클래스 변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맞나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봐서 헷갈리는데. 근데 지역이, 전역이 있겠네요, 전역. 네. 맞아요. 전역 변수. 근데 클래스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는 거의 같아 보이는데? 이거 맞나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태틱이 붙은 걸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가 같은 거이지 않나. 어, 네, 저도 매개 변수가 있네요. 매개 변수를 말씀 안 드렸고. 이게 아마 같은 의미로 쓰신 것 같고, 네 개 변수. 그럼 이 네 개 중에 뭐가 아닌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렇게죠. 전역 변수가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전역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랑 같은 거인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스에 이제 상태값을 저장하는 뭐 유저 아이디 이런 게 이제 인스턴스 변수이기도 하고 전역 변수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네. 클래스 변수가 전역 변수예요. 어, 네. 스태틱이 그러니까 한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지워지지 않는 변수. 음.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클래스 내에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변수들도 많잖아요. 걔가 인스턴스인 거죠. 네, 걔가 이제 인스턴스. 전역 변수가 음, 이해했습니다. 네, 전역 변수가.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질문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왜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변수 타입이 많은 이유는?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은. 변수의 타입이 많은 이유는 그 객체 내에서 활동에 대한 쓰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쓰임이 왜 야간 질문이에요. 네. 쓰임이 왜 다르냐? 쓰임이, 네. 그쵸, 왜 다른 게 야간 질문인 거죠. 쓰임이. 이제 메모리 할당에 대한 그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메모리 사용에 대해 뭔가 각각의 메모리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죽을 때까지 길게 이제 그 변수의 값을 가져갈 것이냐, 뭐 잠깐 쓰고 말 것이면 이제 짧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음, 그렇게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맞는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죠. 예시를 들면, 네, 상가에 1층이 공간이 있어요. 아침에는, 어, 잠깐만요. 저도 예시를 갑자기 들으려니까, 네, 아침에는 아침 장사를 하고, 점심에는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 장사를 하고, 24시간 가동되는 공간이 효율적인 거잖아요. 네, 특정 음식점이긴 하지만, 그게 효율적인 거죠. 근데, 한 공간에서 술 장사만 할 거야. 그러면 아침 시간은 계속 손님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같은 공간이지만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전술을. 그런 의미에서 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가지는 왜 나눠놨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엔 JVM 안에서 실행이 될 텐데 그 JVM의 메모리는 항상 한계가 있고 운영체제부터 받은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전역 변수를 개발하게 되면은 공적인 액션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리가 금방 부족해져서 요청량을 다 음, 해.
응답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변수 타입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까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데, 예시를 같이 설명하면 되죠. 방금 제가 말한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베스트예요. 음, 그러면 자바에는 크게 두 가지 자료형이 있대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참조형하고, 네, 기본형인 프리미티브. 네. 근데 이거 두 개는 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 또한 메모리를 고려해서 두 개로 나눠진 건데,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택에 쌓이고요. 참조형 같은 경우는 힙 영역에 쌓이게 되는데, 네. 음, 어, 메모리 때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차이를 말씀드리면, 너를 가지고 있냐, 널로 표현할 수 있냐, 아니냐 차이.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미티브가 결국 기본 자료 8개잖아요. 네. 얘는 너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선언하면 무조건 메모리를 잡아먹는 녀석이고, 이 참조형은 이제 보통은 클래스 변수를 표현하겠죠. 클래스 변수를 표현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C++의 가상 테이블이라고 개념 혹시 아세요? 가상화 테이블. 아니요, 그거 모르겠네요. 네. 클래스를 쓰는 순간 4바이트를 잡아먹어요. 어떤 변수를 쓰지 않아도.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변수는 가리키는 거예요. 목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엔 저 클래스 변수가 아까 스태틱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네, 스태틱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에 대한 목차 값이 4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책으로 따지면 목차인 거죠, 목차. 네, 예, 예, 그쵸, 그쵸. 인덱스 같은 인덱스가, 목차가 4바이트가 잡아먹고 실제 클래스 하위에 변수나 메서드를 이제 추가할 때마다 메모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 얘는 커스텀한 너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고 얘는 너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자바 JDK 하위에 있는 기본 자료형 8개 무조건 선언하는 순간 메모리를 잡아먹는 4바이트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메모리를 잡아먹는 녀석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그 8개는 혹시 뭔지 뭐 다 일일이 다 말씀 안 하는데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프리미티브 타입, 바이트, 숏, 그거 있다. 네. 비실 FD라고, 바이트, 아, 숏, 네. 그리고 인트롱, 플롯, 그러면 더블, 질문이 네. 있어요. 버블과 플러스는 둘 다 네. 소수형이잖아요. 네. 근데 왜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그 바이트의 크기 차이로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인트와 롱처럼. 네. 그렇죠. 이것도 범위를 정의해서 더 적게 쓸 때는 플러스 쓰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메모리 그 최적화 면에서는요. 네. 컴퓨터는 부동 소수점을 왜 처리하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잠시만요. 저도 정리하면서, 네, 아, 네. 작성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음, 부정수 좀 처리한 게요. 그러니까 그쵸. 컴퓨터는 왜 네.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해요? 이거는 약간 근데 전공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긴 해요. 전공자들 맨날 공부할 때, 초반에 전산학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이건. 근데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기본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냐? 저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에서 나왔었나? 제가 아, 안 다시 나왔을 한번, 거예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 본 기억이 없는데, 한번 제가 네.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네, 요즘 변수를 아셨고요. 계산 연산자. 연산자는 뭐 사실 뭐 if else 이런 if else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제곱 루트 이런 것들이고 그럼 애매한 연산자 쉬프트 연산자가 혹시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게 바이트를 이제 네. 계산하기 위해서 그 라이트 시프트나 랩트 시프트로 그 바이트를 예를 들면 네. 이동하
비트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바이트 계산하기 네네. 위해서인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근데 직접 써보진 않았고, 보통 그 자바 API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인트형이나 더블형으로도 연산이 되는데 왜 바이트 단위의 XOR 비트 연산을 왜 해요?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아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요거로 연산하는 거랑 요거로 연산하는 거의 장단점. 둘 다, 둘 다 결국엔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다 돼요, 연산은. 근데 그쵸. 얘를 왜 쓰냐가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무 숙제 네. 많았으니까. 컴퓨터한테 치단 거는 이진수예요. 아,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십진수잖아요. 인간이 네. 이해하기 편한. 인간이 이해하기 편할수록 컴퓨터는 더 많은 연산을 해요. 결국엔 진법을 다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시- 그 컴퓨터가 실행하는 그 연산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속도와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예요. 엑스버 음, 비트 연산, 시프트 연산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한테 더 빠른 연산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까지가 연산자고요. 여기서부터는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책을 부장까지 읽으셨어요? 이번 오늘까지 숙제? 네, 한 8장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9장은 읽지 못했고, 8장부터 네. 1번. 네, 봤을 때 여기 좀 더 집중하시라고 조금만 내어드릴게요. 10장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수업은 6장부터. 네. 제가 봤을 때 비율을 말씀드리면 한 여기에 6할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6할. 네. 네. 그리고 블로그 수업 시간에 저번 시간 피드백들은 꼭 수정해서 와주시고요. 6월 27일 피드백이요. 제가 그러면 저거를, 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네. 수정하시면은 수업 시간 아니어도 아, 제가 피드백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음, 네. 카톡 요청.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뭐 1시간 이렇게 하면서 네네. 사실, 어,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찌됐든 최대한 담아 보려고 다 기억을 하진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음을 하면 안 되나요, 혹시? 하셔도 돼요. 근데 근데 녹음을 어디다가 뭐 배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자기가 듣기만 하시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 모르겠어가지고, 어, 녹음하는 거요? 여기 줌에 녹음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줌에 보시면 네. 오른쪽 아래에 녹음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증할 걸 그랬네. 오른쪽 아래에요?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줌에 제가 한번 줌 네, 녹음법 네, 찾아볼게요. 녹음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네. 녹음을 해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서 다시 듣는 것보다는 그 시간 안에 집에 여기 물어봐서 알고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음, 인간이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보게 되고요. 녹음을 해도. 네. 그 순간에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 다 기억은 하긴 힘드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작성은 해놓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녹음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일단 뭐 녹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것들을 다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녹음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어,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네, 요거 네, 숙제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전한 일주일이니까 다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이 월요일인가요? 어, 잠깐만,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화요일이고요. 10시. 네. 제가 노트북을 들고 직접 뵙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기 하시게요, 다음부터? 그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는 그러면은 고민해보고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릴게요. 주말까지 고민해서 6일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네, 6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할지, 네, 얘기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